10시 구간 출발이 좀 불안불안하더니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점점 저점을 약간씩 좀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0.3% 코스피 코스닥 고르게 밀리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픽처 그리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우 전문가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 동안 시장 어땠는지 리뷰를 해보면서 또 앞으로의 시장 전략은 투자 관점, 매매 관점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주는 역시나 금리 인상이 주요한 골자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이 빅스텝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적용이 되었던 한 주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상세하게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상당히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미 증시가 이제 여전히 뭐 안정적인 경기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현재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야말로 미증시를 캐리했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강해지면서 이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소비자 물가가 4%대로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이는 이제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 수치로 이제 발표가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비둘기적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 이에 따라서 그만큼 현재 인플레 상황이 심각하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주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각종 뭐 증권사나 은행권들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이어나간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기술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러시아발 전쟁 리스크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전쟁 범죄에 대한 이슈와 이 증거들이 확인이 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 국가들과 미국에 더더욱 이제 강력한 제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석탄에 대한 제재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비축유를 방출하는 어느 정도 이제 유가를 조정시킬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감으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더더욱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5월 FOMC의 빅스텝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계속해서 좋은 상승으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좀 판단을 해보자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세 하락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2750포인트 어느 정도 이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살짝 이번 주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그동안에 있어왔던 어떤 이 악재들이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빅스텝에 대한 시장의 이 어느 정도 반응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는 추세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한번 잡는 과정이라고 보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해야 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주셨던 지수 전망이 정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잠시 또 이 코너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주셨던 내용을 좀 리뷰를 해보니까 2750선에서 쉬어갈 거다, 종목별 순환매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 역점을 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시장 분위기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쉬어갈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번 주 시장에 FOMC 의사록 발표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만큼 쉬어가는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를 오히려 눌림목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주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 현재
현재 구간에서 분명하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확보를 하고 상승은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주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다뤄왔던 이슈고 예상이 되어 왔었던 이슈죠. 이미 시장의 상수로 받아들여졌었던 이슈고 저번 주부터 이제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고 익숙해져 있는 이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또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시장 상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긴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투심이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런 이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투심에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 크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야가 이 메모리 분야가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잖아요.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 이 글로벌 반도체가 이제 호황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고스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적은 2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뭐 DDR5에 대한 본격적인 출하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분야의 실적이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투자를 이제 상당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 이제 수율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장의 이런 이제 흐름과 같이 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상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 무서워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있어 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예상을 했었던 이슈고 어느 정도 예고된 이야기들인 만큼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들을 반영을 할 뿐이지 이를 이제 추세 하락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다음 주 초 중반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시장의 약세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매수를 노리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면서 포트를 재정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러시아 리스크 이런 상수가 되어버린 악재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파는 거라면 지금 다시 매수로 돌아서려면 그만한 트리거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돌려놓으려면 상승으로 올라가려면은 플러스 요인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그대로 횡보하지 않을까, 기간 조정 성격을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횡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에서 좀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준 부분이 지금 현재 인플레를 어떤 수단으로 잡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확실히 잡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의지를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계속해서 잡겠다라는 어떤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횡보세가 추가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외국인의 투심이 살아나기에는 분명히 이제 힘든 부분이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이 횡보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은 해주셔야겠지만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꼽고 싶은 게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업종들의 분위기 전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번 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황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 악재들은 모두 다 반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업황이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실적들이 전환되는 구간에 있어도 분명하게 투심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돌려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은 확보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횡보를 유지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종목과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환이 잘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걱정을 할 만한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순환을 잘 나와줄 만큼 지금 현재 시장
시장 순환매에 있어서 이제 저점 매수를 노린다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서 계속해서 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노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은 잘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장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전문가님. 네, 연결이 잠시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다시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강한 상승보다는 이 횡보의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에는 긍정적인 순환매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보자. 투자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투자 관점에서는 실적주들을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뭐 5G라든지 리오프닝 쪽 이쪽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주와 어떻게 좀 견해가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현 전문가입니다. 네. 잠시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는데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럼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만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을 때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업종들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잡아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호실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옴에 따라서 눌리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은 뭐 PCB 관련주들이나 혹은 이제 뭐 DBHTech 같은 어떤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잡아가면 뭐 사실 이제 항상 수익을 쉽게 줬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업황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던 시기 어떤 상황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좀 함께 뭐 좋지 않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가장 훌륭하게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이 당장에 이제 어느 정도 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접근은 어려울 수 있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이제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는 조금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부터 어떤 이 섹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이제 순환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섹터가 상승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섹터에 순식간에 돈이 몰리고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나는 정말 트레이딩에 자신 있고 발빠르게 대응을 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좀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그 이번 주 중반까지도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잘 나와줬었는데 이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을 흡수를 하면서 더 유지되었어야 돼, 더 긍정적으로 이어졌어야 될 순환매가 조금 이제 쉬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순환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섹터로 발빠르게 대응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에 적합한 섹터 어떤 쪽으로 보세요? 네, 현재 이제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빠르게 보여줄 만한 섹터를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될 만한 이슈가 뭐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암호화폐,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AACI라고 해서 암학회가 새롭게 열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암학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자금이 이제 크게 들어온 구간에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빠르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왔었던 이슈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순환이 돌아줄 만한 섹터가 이제 5G, 그 중에서도 통신 장비주다라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도 5G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직까지 5G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5G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 중에서 통신 장비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를 좀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강하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과 피부 미용 섹터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트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까지 압축을 해봤는데 한 번 더 친절하게 여기에서 종목을 또 꼽아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시장이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암학회 관련주로 한 종목 선정을 했었는데 좀 상승이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으로 이제 5G 관련 통신 장비 종목이죠. HFR이라는 종목을 이제 오늘의 그 트레이딩 그 유효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5G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 나감에 있고 통신 장비들이 사실 이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북미향으로 계속해서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오고 있고 북미향으로 계속해서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가장 이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FR은 그 중에서도 올해 이제 이 고객사를 미국향으로 계속해서 크게 늘려 나가면서 대략 이 기수주액이 2,500억을 넘어설 거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이 5G 관련주 중에는 가장 이제 돈이 가장 크게 들어왔다. 힘이 가장 크게 실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5G 관련 섹터들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좋게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HFR이 가장 대장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오늘의 이 트레이딩 유효 종목으로 HFR을 선정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큰 그림 그리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큰 그림은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